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피워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13기 전라 2팀 꿈피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13기 전라 2팀 꿈피랑팀의 전홍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국가우수 장학제도인 전문기술인재 장학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기술인재 장학제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대상자입니다. 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21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유형 1, 2 대학은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비자, 전문기술인재 장학 사업 참여를 한 전문대학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100분위 정도 80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1학년 등의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 요건 기준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며 1유형인 경우 2개학기 전액 등록금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2유형의 경우 2개학기 전액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선발 제외 대상은 선발학기가 현재 졸업학기인 경우 현 전문기술인재 장학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전문기술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상실자, 동일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자격 유지자, 비정상적 학사관리, 소득 탈루, 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소급한 대학 또는 학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채용 조건, 재교육형 등 정규학과에 따른 계약학과가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등 교육지원 대상자는 이 유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이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 부담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은 당해년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 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동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00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관계 규정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 이수 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 학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조기 졸업을 포함해 심사학기 졸업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되며 직전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 기준 지원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계속 지원 대상 학기인 선발 당해년도 2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 한해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휴학생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장학금 이연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기술인재 장학생으로서 선발됐었던 꿈피랑의 대표 홍보대사인 전홍기 홍보대사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선발되었던 전문기술인재 장학생으로서 당시 지원했을 때의 기억으로 학생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배점, 가산점 등이 달라서 각 학교의 모집 공고문을 상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기술인재 장학생 지원에는 지원서 형식이 있는데요. 학업계획서와 취창업 분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학업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0.5장 이내,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 1.5장 이내,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 1장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고 취창업 분야는 자기소개, 사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본인의 역량, 취창업 활동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업 계획서는 3장, 취창업 분야는 2장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시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모든 각 항목에 대해서 간호학과,
간호사, 그리고 전문직이나 건강 전문인으로 연관을 지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해외 봉사나 해외 여행, 할머니의 임종 전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근로 제도나 법, 그리고 다른 직업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직업, 그리고 전문성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 퇴직이라는 개념과 나이에 제약받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로 이어나가며 결과적으로 이 전문기술 인재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사회 공헌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언급하였습니다.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은 소제목과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작성을 하였는데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을 하였지만 목표, 재학 중 학업사항, 자격증 취득 및 어학사항, 대외활동 등으로 구분지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목표 같은 경우는 뭔가 두루뭉실한 목표보다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간호사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들을 이제 나열해서 가로치고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재학 중 학업사항은 임상과 관련해서 목표 달성, 그리고 원활하고 빠른 적응을 위해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들을 함양시킬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성적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어학사항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어떤 역량 개발과 무엇을 위해 취득해왔으며 어떤 자격증이고 또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취득 계획은 두루뭉실하게 말고 명확하게 언제까지 취득 목표를 하며 어떠한 자격증이고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 기준 3학년 이전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한다 라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대외 활동의 경험과 어떤 활동이었고 어떤 능력이나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작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것이고 역량들을 개발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호이카 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태평양 아시아 협회, 그리고 이제 한국 떡한과 체계화 협회에서 진행한 아이코스 유럽 드리머즈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해외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어떤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이해 수용력, 국제적 이미지 및 보호관계 증진 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인데요. 지난 대외 활동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앞으로의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작성을 하였는데 이때 이 사회공헌 활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이나 특정 활동명은 언급하지는 않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편부모, 소년소녀 가장, 장애, 빈곤층 대상 봉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봉사도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인식 및 인지도 개선, 그리고 홍보활동, 그리고 이 편부모,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장애 또는 빈곤층 대상 봉사를 진행할 때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졸업 후 건강개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을 이어나간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취창업 역량개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에서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였거나 단점을 극복하였던 경험, 사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본인의 역량에서는
실제 아르바이트나 동호회, 동아리 등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얻게 된 역량, 그리고 시창업 활동 계획으로는 노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어떤 동기와 목적,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장학생 선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졸업식까지 계획, 즉 자격증이나 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을 작성을 하였는데, 세 가지 항목 공통으로는 실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장단점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등에 대해 역량 개발 등을 이제 기술을 했었고요. 시창업 활동 계획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공통 학업 계획, 그리고 대내외 활동,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이제 장학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꼼꼼하고 좀 이제 신경을 써서 작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원하시는 학생분들도 물론 저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나아가 진짜 실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의 또 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작성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 선발이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멋진 장학 증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교육부 장관님의 직인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의 직인이 찍힌 이런 멋진 이제 장학 증서가 오게 됩니다. 이상 제가 당시 지원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지원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선발되셔서 나중에는 꼭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